오늘은 Q 자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스택 자리 구조에서 Q 자리 구조 아주 많이 사용되는 자리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특징을 보면 먼저 들어온 자료가 먼저 나가는 자리 구조이다.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자리 구조이다. 그래서 우리는 first in, first out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겠죠. 그 줄을 설 거고, 줄을 서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온 사람이 서비스를 먼저 받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서비스가 끝나면은 다음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거고, 이와 같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리 구조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그 내용은 QADT, 우리 앞에서 배웠던, Abstract Data Type, 그러니까 Q라는 자료 구조가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 설명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Q 안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연산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는 객체에 우리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 0개 이상의, 그러니까 0개 이상의 요소들로 구성된 선형 리스트 목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산들은 그렇죠. create 큐를 만들고, 뭐 어쨌든 비어있는 큐를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고, 그리고 큐를 초기화를 하고, 어떻게 초기화하는지 구체적인 건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큐를 초기화를 하고, 큐가 비어 있는지 비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큐가 가득 찼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인큐, 큐에 어떤 값을 집어넣겠다. 아까 보면은 대기줄에 이렇게 대기줄에 사람들이 쭉 있었죠. 사람들이 쭉 있었고, 이 대기줄에 들어오는 행위를 우리는 인큐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DQ는 이 대기줄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걸 우리는 DQ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픽은 어, 이 큐의 맨 앞에 있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끄집어내지 않고 어떤 데이터인지만 살펴보는 자료 구조를 우리는 픽이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자세한 내용 우리가 또 좀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Q와 스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택하고 Q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스택은 지난번에 봤듯이 우리가 접시 쌓듯이, 집에 있는 접시 쌓듯이 이렇게 쭉 쌓아두고 접시를 꺼낼 때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끄집어냈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자료 구조였어요. 근데 Q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뭔가 데이터가 쭉 놓여져 있고, 이 데이터들은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나갈 거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갈 거다. 그래서 first in, first out이라고 볼 수 있다. 어, 이 Q 자료 구조를 그림으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이 데이터가 여기에 목록이 있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front 또는 전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rear 또는 후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이 위치가 정해져 있다. 이거 보고 말고 다른 곳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Q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작업을 실제로 연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빈 큐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큐를 하나 만들고, 이 큐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집어넣겠다. 근데 그 값은 우리가 3이라는 값을 집어넣겠다. 그럼 3이라는 값을 우리가 inQ가 아까 Q에 집어넣겠다는 거니까, inQ3 하면 3이 여기 이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inQ7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케이. 7 들어올 거야. inQ5 하면, 오케이, 5 이렇게 값 들어올 거야. 자, 그리고 이제 Q에서 하나 끄집어낼 거예요. 물는 거를 DQ라고 하고, DQ는 여기에 어떤 값을 끄집어내 주세요라고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다. 항상 맨 앞에서 나가게 된다. 맞죠? 그래서 맨 앞으로 나갈 거야.
자, 맨 앞으로 나갈 거고, 그래서 나갔으니까 7하고만 남았겠죠. 자, 그리고 또 DQ, 한 번 더, DQ 끄집어내 주세요. 라고 하면 앞에서 또 나갔기 때문에 5만 이렇게 남게 된다.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Q 자리 구조이다. Q 자리 구조, 그러니까 Q 자리 구조의 응용은, 대표적인 응용은 지금 보는 그림처럼 이런 응용에서 상당히 많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특징, 이런 예시의 응용에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프린트기로, 여러분들이 그 출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출력해주세요라고 해서 명령을 내리면, 그 여러분들이 출력 작업한 내용은 어디로 가냐 하면 프린트기로 가기 전에 이 Q라는 자료 구조에 들어가서 여기에 딱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출력물 1번이 여기 이제 하나 들어올 거예요. 출력물 1번이 들어가고 자, 내가 출력을 했는데 출력물을 했고 그리고 출력이 끝나기도 전에 또 새로운 출력을 또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출력물 2번이 또 여기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또 다른 출력물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출력물 1번은 어디로 간다? 프린트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가겠죠. 자, 이와 같은, 이런 그 예시에서, 응용에서 Q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Q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봐야 되니까, Q 자료 구조를 만들어 봐야 되니까, Q 자료 구조를 만든다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배열을 Q 자리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배열을 이용해서 Q를 만들어 볼게요. 배열을 이용해서 스택도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Q도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배열이 있어요. 자, 배열을 우리가 만들어 두고 지금 배열을 몇 개 있냐면 엘리먼트 개수가 6개 있는 거죠. 0부터 5까지 있으니까 6개 있어요. 자, 그래서 삽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Q 자리 구조를 이렇게 만들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값을, 초기 상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초기 상태를 만드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 나갈 때는 프론트로만 나갈 거고, 들어올 때는 리어로만 들어올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실제로 들어와서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인덱스, 우리가 배열할 때 배열의 인덱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배열의 인덱스로 아, 우리가 지금 들어올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프론트와 리어를 인덱스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 있는 얘가 지금 빠져나가야 될지, 어디로 들어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프론트와 리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인덱스 변수를 이용해서 관리를 할 거고 그 관리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그림에 나옵니다. 그래서 Q를 맨 처음에 초기화할 때는 프론트와 리어가 어, 이 위에 있는 이 첨자 표시되어 있는 위에 있는 이게 배열의 인덱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실제로는 마이너스 1에는 이 배열의 값이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배열 위치는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초기화를 할 때는 마이너스 1로 프론트와 리어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인q3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연산을 하면 이 3이라는 값은 이제 배열에 새로 들어왔죠. 새로 들어왔으니까 맨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3이라는 곳에 들어오기 전에 얘는 0번 위치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리어 인덱스로 관리를 할 거예요. 리어 인덱스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들어올 때는 리어로만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리어는 들어오는 그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인q7.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값을 집어넣어 놨으니까, 오케이. 여기를 포인팅하고, 인덱싱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리얼 다시 5. 인큐 5 하면 얘가 이제 한 칸 옮겨가야겠죠. 한 칸 증가해야겠죠. 여기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한 칸 증가하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인큐를 했어요. 근데 이제 DQ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DQ는 어떤 값을 DQ할지를 우리가 지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항상 여기 앞에 있는, 항상 프론트 위치에서만 DQ가 될 거예요. 근데 프론트가 지금 현재 프론트는 마이너스 1이에요. 초기화 상태에서. 아직 우리가 DQ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자, 이제 DQ를, 첫 번째 DQ를 하면은 이 프론트를 마이너스 1에서 한 칸 증가시켜서 이 위치에 있는 애를 DQ 해주세요. 라고 해요. 얘를, 얘가 이제 3이었으니까, 원래 3이었으니까 3이 빠져나갈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프론트가 여기를 가리킬 거예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빼주세요. 한 칸 더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프론트를 한 칸 증가시키고, 여기에 있는 값을 마찬가지로, 어디로? 어, 빼서 넘겨줄 것이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작하는 게 선형 Q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형 Q. 자, 오케이. 어,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선형 Q의 소스 코드를 구현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이 값을 이제는 지금 인큐를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근데 인큐를 한 3번 정도 더 해볼게요. 3번 정도 더 해볼 건데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인큐하고 이 상태에서 인큐 8, 인큐 1, 인큐 9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또 인큐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인큐를 하면 이제 얘가 리어 갔다가 얘가 리어 갔다가 얘가 리어 가고 얘가 리어가 되고 얘네들은 리어가 아니고 이제 얘가 리어가 되겠죠. 얘가 리어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라는 값을 여기다가 인큐를 하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4라는 값을 인큐를 하고 싶어요. 4를 인큐를 하려면 리어를 한 칸 증가시켜야 되는데 증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가득 찼어요. 넣을 곳이 없겠죠. 넣을 곳이 없는데 근데 어때요 지금? 여기 앞에는 비어 있죠.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값을 넣으려면 넣을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단순한 방법으로는 이 값들을 어때요? 앞으로 두 칸씩 다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5, 8, 1, 9 하고 두 칸이 남게 되죠. 이 남는 위치에다가 여기에다가 4를 넣고 리어하고 프론트는 또 그게 맞춰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번거로울 거예요. 막 이거 할 때마다 옮겨야 되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이와 같은 방법도 있고, 근데 어쨌든 선형 Q는 방금 봤듯이 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를 옮겨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거고, 그래서 근데, 그 옮겨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말고, 일단은 현재 이와 같은 선형 큐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이 코드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형 큐는 우리가, 스택 자료 구조 만들 때 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스택 자료 구조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스택 안에다가, 어, 엘리먼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엘리먼트의 최대 크기만큼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스택에서는 int 탑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탑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스택이 가장 꼭대기 최상단이 어디 있는지를 탑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탑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탑으로 데이터가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해줬는데, 어쨌든, 이렇게 관리를 해줬고, 근데 이제 큐 자료 구조는, 탑이 필요한 게 아니고, 프론트와 리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프론트 또는 여기가 리어, 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와 같이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의 위치를 관리해줘야 돼요. 자, 관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만큼을 구조체로 이렇게 만들고, 자, 그리고 몇몇 함수들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류 함수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출력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종료, 어, exit는 프로그램 종료하겠다라는 뜻이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printf는 fprintf도 있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printf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은 그냥 printf를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fprint하고 printf하고 차이점은 이 여러분들이 만든 출력물이 어디로 출력이 될지를 직접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다. 근데 뭐 이게 stder, 스탠다드 에러라는 표시이고 화면으로 출력해 주세요. 어떤 메시지를 이 %s 이 메시지를 %s 형식으로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인데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력할 곳을 지정할 수 있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써도 되고 이 함수를 써도 되고 똑같아요. 이거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init q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q 맨 처음 초기화할 때는 인덱스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로 둘 다 초기화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한다. 자, 그리고 print queue가 있고, 그리고 is full, is empty. 자, is empty부터 is full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queue 자리 구조가 이제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프론트고, 만약에 리어가 여기까지 왔어요. 리어가 여기까지 왔고, 이게 이제 데이터가 3, 4, 7, 8까지 만약에 이렇게 차 있다고 봅시다. 자, 이러면 이 리어와 0, 1, 2, 3, 4. 이 사이즈는 얼마이죠? 큐의 사이즈는, 맥스 사이즈는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맥스 사이즈 마이너스 1과 큐의 리어가 같다면은, 왜냐면 이제 리어가 맨 마지막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제 가득 찼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얘는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만족하면 가득 찼다는 얘기 보면 return 1. 가득 찼냐고 물어볼 거고, 가득 찼으면은 return 1을 반환할 거고, 아니면 0을 반환할 거예요. 이제 empty도 아주 유사한데, 이제 empty는, 어떻게 되냐면, queue와 rear가 인덱스가 똑같으면은 empty가 될 거예요. 자, 아까 봤듯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 1, 2, 3, 4예요. 자, 얘가 프론트고 리어고 초기화 할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둘 다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비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값을 3 집어넣고 4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리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DQ 했어요. DQ 하면 얘가 빠져나가서 여기가 프론트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DQ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도 빠져나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프론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프론트하고 리어하고 둘 다 값이 똑같겠죠. 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에 데이터가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비어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와 같이 프론트와 q 리어가 똑같으면은, 이 Q는 비어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조건으로 Q가 비어 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만 있다가 봅시다. q 프린트는 자, 그리고 in Q하고 QDQ는 이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똑같은 예제를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값을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인큐해주세요 하면,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둘 다 이제 맨 처음이라고 하면 얘도 프론트고 프론트 리어가 열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가득 찼는지 물어봐야 돼요, 먼저. 집어넣어야 되니까. 가득 차 있으면 넣을 곳이 없으니까 가득 차 있으면은 아,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에러 함수를 호출해요. 그리고 Q가 포화 상태입니다.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럼 여기 에러란 이 함수에서 이 메시지를 받아서 프린트 출력하고 프로그램 종료하겠죠. 자, 이 조건이 만족 안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은 어때요?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리어를, 리어를 한 칸 증가시키고, 리어가 맨 처음에 이제 이 상태였으면, 리어를 한 칸 증가시키고, 그 증가시킨 공간에다가 아이템을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q 데이터, 예, 한 칸 증가시킨 이 위치에다가,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고, DQ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DQ는 어떤 값 빼주세요라고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냥 맨 앞에 있는 값을 빼준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empty인지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비어 있으면 뺄 게 없으니까. 일단 비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 와서 프론트란 가정가 시킬 거예요. 자, 이 가정이라고 보면 얘가 프론트와 리어는 이제 얘가 이 상태이죠. 그러면은 프론트를 한 칸 증가시키고 얘도 프론트가 되고 그쵸. 프론트가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게 있는 값을 어떻게 아이템에다가 넣어달래. 3이라는 값을 아이템으로 넣고, 그리고 return, 3을 그러니까 반환할 거예요. 반환하겠다. 자, 그래서 결국은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증가시키고, 거기에 있는 값을 반환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어, 자, 이 그림을 보면 메인 함수가 동작하는 거를 한번 보면 자, 아이템은 뭐 0이고 초기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Q 만들고 init Q 하면 아까 봤듯이 이제 Q 초기화하는 거고 그리고 in Q하고 1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죠? 10 들어갈 거고 여기가 이제 얘가 될 거고 20 들어갈 거고 30 들어갈 거예요. 20, 30. 자, 그 상태에서 얘가 리어가 이제 계속 바뀌어서 얘가 최종적으로 리어가 될 거고 얘네들은 이제 리어가 아닌 거죠. 근데 잘 보면 인큐 할 때마다 q 프린트를 하라고 그래요. q 프린트는 아까 우리가 함수 봤는데 그 함수는 보진 않았는데 그 함수랑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30까지 넣고 이 상태에서 출력을 q 프린트 함수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프론트는 얘가 프론트죠. 그래서 프론트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 1, 2, 3, 4인데 리어는 2가 리어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qprint 했어요. qprint 하러 가봅시다. qprint 하러 가보니까 이제 이 함수이죠. 자, 이 함수에서 qprint를 하러 가보니까 어, 포문 반복문 돌면서 i는 0부터 max 사이즈 마이너스 max 사이즈보다 미만일 때까지 그래서 한마디로 0부터 1, 2 쭉 해가지고 4까지 어떻게 반복을 하겠죠. 반복을 해서 이 반복된 값이 프론트보다 작거나 같고 리어보다 크다면은 자, 크다면은 줄 막대기만 출력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값을 출력을 해달라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i를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에 프론트와 리어 사이에 있는 이 값이 있는 곳에만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i는 0이고 프론트는 지금 얼마예요? 프론트는 마이너스 1이고 프론트는 마이너스 1이고 i는 얼마예요? i는 지금 0이고 맨 처음 0부터 시작했으니까
R은 얼마예요? R은 인덱스니까 2가 되겠죠. 자, 이 조건에서 i가 프론트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쯤 작거나 같거나 어, 또는 리어보다 크다면, 근데 얘가 리어보다 크진 않죠? 리어보다 크진 않지만은, 얘보단 작죠? 프론트보다 작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막대기 하나, 얘를 이제 출력을 하겠죠? 이렇게. 어. 자, 출력을 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얘가 이제 1이 될 거예요. 자, 1이 돼서. 자, 1이 돼서 돌아왔어요. 자, 이 상태이면 이 조건 만족 안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자, 이렇게 와서 얘를 출력을 할 거예요. 어떤 값? 1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10이라는 값. 아, 잠깐만. 첫 번째 조건도 만족 안 하죠. 0일 때도 조건 만족 안 했죠. 자, 그래서 10이라는 값 출력을 하고, 자,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아와서, 이제는, 어, 자, 이거 하고, 20 출력하고, 30 출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없고, 10, 20, 30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다. 출력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얘네들 값은 실제로 값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값을 출력을 안 할 거예요. 출력 안 하고 뭐만 한다? 이렇게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바만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DQ 또 마찬가지로 하면은 DQ를 쭉 하면은 거기에 있는 값들을 끄집어낼 거고, 끄집어낸다는 얘기는 얘를 끄집어내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은 값이 없을 거다. 값이 하나씩 없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선형 Q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형 Q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형 Q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반드시 구현해보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다들 확인을 해봅시다. 네.